런던 화재 참사의 후폭풍으로 영국의 메이 총리가 지금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협상이 공식적으로 게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6월에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지난 3월에 유럽연합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태고요. 리스본 조약 규정에 따라서 2년 동안, 그러니까 2019년 3월까지 모든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27개 EU 국가들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마친 뒤에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탈퇴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협상 초반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 이번에는 뭐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종의 탐색전 아니었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인사나 나눈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메이 총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죠. 그 이유가 런던 그ren펠 타워 화재도 있었고요. 또 테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악재에 악재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메이 총리가 과연 브렉시트라는 자신의 목표를 정말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79명이 최소한 죽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100명까지도 늘을 수 있는 아주 비극적인 참사에 대한 뒷수습이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 표명이 12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화재 현장에 가서 안전을 이유로 소방대원들만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와 로봇을 합쳐서 메이봇, 그것도 고장난 메이봇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별명을 붙이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메이 총리가 이번에 이 조기 총선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한 3년 정도 기다렸다 총선을 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조기 총선을 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죠. 지난해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 국민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숙제를 넘겨받은 메이 총리. But I want to be clear. What I am proposing cannot mean membership of the single market. 영국의 운명을 결정할 브렉시트 협상. 메이 총리의 선택은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였다. 유럽연합 분담금 납부 등 중요한 협상 쟁점에서 메이 총리는 영국의 불리한 조건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유럽연합을 강하게 압박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no deal is better for Britain than a bad deal. But we want a deal. 전격 실시된 영국의 조기 총선. 하드 브렉시트 노선의 입지 강화를 위해 메이 총리가 던진 승부수였다. 하지만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메이 총리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최대의 난관에 빠졌다. 네, 이제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가죠.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기본 틀은요.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노동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브렉시트는 바로 이걸 깨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드 브렉시트는 뭐냐? 바로 이런 어떤 하나의 시장, 단일 시장을 완전히 깨고 나와서 여기서부터 독립되는 거고요. 소프트 브렉시트는 이 마치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나 아니면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들처럼 유럽연합의 틀로부터는 나와 있지만 대신 일정 금액을 돈을 내고 대신 단일 시장의 접근권을 갖는 거거든요. 사실 이 하드 브렉시트를 한다는 건 결국은 이민 규제, 국경 통제 이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일 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하드 브렉시트로 가느냐, 소프트 브렉시트로 가느냐는 사실 계속 논쟁이 돼 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메이 총리가 지금 닥친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그 협상은 심리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 선수로 나가 있는 메이가 사면초가에 이게 몰리다 보니까 과연 긴 자기 이익을 놓고 협상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리하면 결국 이것이 유럽연합에게 사실 우선권과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국내 상황뿐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브렉시트 결정 났을 때 드디어 영국이 반세계화의 물꼬를 트고 이제 첫 주자가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아마 EU를 탈퇴하겠다라는 그런 막 얘기가 있으니까 프렉시트도 나오고, 네덜란드 EU 탈퇴한 넥시트 얘기 나오고, 막 도미노처럼 불끓고 이제 극우 세력이 유럽을 완전히 뭐 장악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활용 정점을 찍은 게 11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었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유럽이 합쳐야 된다라는 마크롱이 당선이 되고, 네덜란드에서도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1년 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나의 유럽, 그러니까 유럽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즘 유럽을 3M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영국의 메이 수상,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렇죠? 그런데 2M, 통합론자인 2M, 메르켈과 마크롱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하나 남은 M은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메르켈을 보면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기독민주당이 완성을 하면서 9월 달에 있을 그 선거에서 사선 연임을 할 가능성이 아주 밝아졌고요. 그 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60%가 넘는 아주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 마크롱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메르켈 총리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둘이 이제 손을 맞잡고 정말 EU를 재건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홀로 이제 국내에서 인기도 별로 없는 메이 총리가 맞닥뜨리려고 하니까 뭔가 벌써부터 기싸움에 좀 많이 밀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뭐 2년 동안 브렉시트 협상을 하는 내내 진짜로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사이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협상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이제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오는 10월까지 이제 4차례 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직 가장 시급한 협상들을 먼저 하겠죠. 그 중에서도 뭐냐면 결국 영국에 살고 있는 300만의 EU 시민과 그다음에 EU에 살고 있는 120만 명의 영국 사람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I want to reassure all those EU citizens who are in the UK, who've made their lives and homes in the UK, that no one will have to leave. We won't be seeing families split apart.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예요. 유럽연합은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예산을 다중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돈을 내야 되는데, 영국이 2020년에 나가도 2년 동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혼 합의금이라고 하는데 한 1,0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125조 정도, 상당히 큰 돈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영국의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영국이 진짜 진퇴양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44% 그리고 수입의 53%를 유럽연합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무역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은 영국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 세계 각국의 이 어떤 금융회사나 아니면 제조업체들, 글로벌 기업들이 헤드쿼터, 본사를 여기다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영국에 이 기지를 두고 있으면 유럽연합으로 진출하기가 쉬워서인데, 만약에 브렉시트로 단위 시장이 아니라면 더 이상 여기에다가 본사를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따지고 보면 지금처럼 이게 뭐 하드 브렉시트냐 아니면 소프트 브렉시트냐, 이 방향도 못 정하고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브렉시트를 이끌고 나가야 할 메이 총리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빠져서 이걸 결국 협상을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그렇다면 결국 메이 총리가 이 브렉시트 전에 이 협상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우선이겠죠. 자, 오는 7월이면 영국에서 메이 총리가 취임한 지 1년이 되는데요. 각종 악재로 인해서 위기에 몰린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생길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런던 화재 참사의 후폭풍으로 영국의 메이 총리가 지금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6월에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지난 3월에 유럽연합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태고요. 리스본 조약 규정에 따라서 2년 동안, 그러니까 2019년 3월까지 모든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27개 EU 국가들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마친 뒤에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탈퇴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협상 초반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 이번에는 뭐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종의 탐색전 아니었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인사나 나눈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메이 총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죠. 그 이유가 런던 그랜펠 타워 화재도 있었고요. 또 테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악재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메이 총리가 과연 브렉시트라는 자신의 목표를 정말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79명이 최소한 죽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100명까지도 늘을 수 있는 아주 비극적인 참사에 대한 뒷수습이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 표명이 12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화재 현장에 가서 안전을 이유로 소방대원들만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와 로봇을 합쳐서 메이봇, 그것도 고장난 메이봇이라 그러고요. 그런 별명을 붙이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메이 총리가 이번에 이 조기 총선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한 3년 정도 기다렸다 총선을 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조기 총선을 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죠. 지난해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 국민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숙제를 넘겨받은 메이 총리. But I want to be clear. What I am proposing cannot mean membership of the single market. 영국의 운명을 결정할 브렉시트 협상. 메이 총리의 선택은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였다. 유럽연합 분담금 납부 등 중요한 협상 쟁점에서 메이 총리는 영국의 불리한 조건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유럽연합을 강하게 압박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no deal is better for Britain than a bad deal. But we want a deal. 전격 실시된 영국의 조기 총선. 하드 브렉시트 노선의 입지 강화를 위해 메이 총리가 던진 승부수였다. 하지만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메이 총리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최대의 난관에 빠졌다. 근데 이제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가죠.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기본 틀은요.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노동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브렉시트는 바로 이걸 깨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하드 브렉시트는 뭐냐? 바로 이런 어떤 하나의 시장, 단일 시장을 완전히 깨고 나와서 여기서부터 독립되는 거고요. 소프트 브렉시트는 이 마치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나 아니면 아이슬란드 같은 올해 들어서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유럽이 합쳐야 된다라는 마크롱이 당선이 되고 네덜란드에서도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1년 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나의 유럽, 그러니까 유럽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즘 유럽을 삼엠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영국의 메이 수상,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렇죠? 그런데 2M, 통합론자인 2M, 메르켈과 마크롱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하나 남은 M은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메르켈을 보면 그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기독민주당이 완성을 하면서 9월 달에 있을 그 선거에서 4선 연임을 할 가능성이 아주 밝아졌고요.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60%가 넘는 아주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그 지난 5월에 마크롱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메르켈 총리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둘이 이제 손을 맞잡고 정말 이유를 재건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홀로 이제 국내에서 인기도 별로 없는 메이 총리가 맞닥뜨리려고 하니까 뭔가 벌써부터 기싸움에 좀 많이 밀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뭐 2년 동안 브렉시트 협상을 하는 내내 진짜로 유럽연합 그리고 국가들처럼 유럽연합의 틀로부터는 나와 있지만 대신 일정 금액을 돈을 내고 대신 단일 시장의 접근권을 갖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하드 브렉시트를 한다는 건 결국은 이민 규제, 국경 통제 이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일 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하드 브렉시트로 가느냐, 소프트 브렉시트로 가느냐는 사실 계속 논쟁이 돼 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메이 총리가 지금 닥친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그 협상은 심리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 선수로 나가 있는 메이가 사면 초과에 이게 몰리다 보니까 과연 인기인 자기 이익을 놓고 협상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리하면
결국 이것이 유럽연합에게 사실 우선권과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국내 상황뿐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브렉시트 결정 났을 때, 드디어 영국이 반세계화의 물꼬를 트고 이제 첫 주자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아마 EU를 탈퇴하겠다라는 그런 막 얘기가 있으니까 프렉시트도 나오고, 네덜란드 EU 탈퇴한 넥시트 얘기 나오고, 막 도미노처럼 불끓고, 이제 극우 세력이 유럽을 완전히 뭐 장악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활용 정점을 찍은 게 11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었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는데